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입시를 본다면 서울대 의대 못 들어갔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공모고사 마지막 세대예요. 예, 80학번. 예,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었죠. 예. 지금의 수능을 치게 되면 야, 서울대 자신 없어요. 이제부터 필요한 인재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다른 분야의 사람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일하는 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은 절대평가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점수가 잘 좋아야 받아야 되니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적이 되는 거죠. 혼자서 공부해서 혼자서 1등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니까 반면에 이렇게 절대평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절대평가를 이미 넘은 실력 있는 학생은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줘서 함께 끌어올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팀워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신이든 장기적으로 수능이든 둘 다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저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제가 체육 시간을 보고 제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체육 시간이 있다고 쳐요. 우리나라 같으면 학기 초에 기록들을 다 재잖아요. 그 다음에 학기 말에 기록을 재가지고 제일 빠른 학생 순으로 점수를 매기겠죠. 제일 느린 사람은 꼴찌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학생이 학기 초에 그 100m를 몇 초에 달리는지를 재요. 예. 학기 말에 또 잰 다음에 예. 거기서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학생 개개인별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잘 달리던 학생이 학기 말에도 별로 차이가 없으면 이건 자기가 추가적으로 노력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못 달리던 학생이 1초라도 2초라도 조금 더 시간이 단축이 됐다면 그거는 그 학생이 노력을 한 거니까 예. 그 학생이 점수를 더 높게 받는 거죠. 사실 그런 식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기초학력평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초학력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또 화두가 되는 것이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예. 요즘에 학부모님들 만나면 가장 큰 고민이 우리 아이 역량이거든요. 지금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진다, 성적 격차가 커진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기초학력은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예. 기초학력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졸업을 하면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도 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그 학생이 최소한의 기준 이상의 학력은 이렇게 실력은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학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려면 기초학력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진보 교육감님들이 기초학력 평가에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일제고사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많이 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예전에 보면 그걸로 해서 학교별로 평가하고 반별로 평가하면서 불이익을 주고 막 그런 관행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인데 자기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지 자기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저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학력 평가를 하자. 예. 대신에 그걸로 해서 어떤 학교별로 불이익을 주든지, 예. 뭐 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든지 하지 말고, 그건 철저하게 이제 개인들 또는 부모들만 알게 해서 거기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기초학력에 우리 아이가 미달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학생은 기초학력에 미달되지 않을 때까지는 학교에서 더 공부를 시켜서 졸업을 시키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사교육으로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가장 큰 화두가 2025학년도에 고교 학점제와 2028학년도에 수능 개편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머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사실 이 문정부의 교육 공약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민감하지는 않아요. 예. 사실은 고교 학점제는 이상적인 제도죠. 근데 한국 현실에 안 맞아요. 그게 결국은 좀 더 여러 가지 자원이 많고 인력이 많은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사람 수가 적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형평성에서도 옳지 않은 제도인 거죠. 또 지금 현재 평준화를 지향하잖아요. 그리고 정시를 지향하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고교 학점제를 지향하는 거는 정시를 늘리겠다는 방향과 맞지 충돌하죠. 않아요. 예.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예. 우리나라 여건에도 안 맞고 하니까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겼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정부에서 이거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강한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수능 개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절대평가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저는 그래서 한 번 정해놓은 대학 입시 제도는 예. 장기간 안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정책이 바뀌고 있죠, 예. 매년. 매년 입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사교육만 늘리고 있고 학생들 혼란만 초래하고. 그래서 정보력이 그런다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런다고 예전 제도에 비해서 더 좋은 학생을 뽑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입시를 본다면 서울대 의대 못 들어갔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본고사 마지막 세대예요. 예, 80학번. 예,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었죠. 예, 예. 저희 때는 예비고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예비고사는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였었죠. 네. 그래서 국영수에 집중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때여서 지금의 수능을 치게 되면 야, 서울대 자신 없어요. 정말 사소한 단 하나의 실수로 인생이 바뀌는 이런 사회는 정말 좋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거의 원인 중에 하나로 교육부를 좀 비난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지금 교육부의 문제는 학교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빼앗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전 세계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능력도 없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끌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개혁,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교육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 5년마다 바뀌는 한 장기 교육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교육 개혁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교육부를 없애고 대신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지금 사실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7월에 출범이죠. 예, 저게 제가 말한 것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형태인가요? 예, 다른 형태입니다. 아. 여기는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많이 맞습니다.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말했던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모이는 겁니다. 뭐 학생이든 사교육 종사자든 공교육 종사자든 네, 다요. 그리고 또 여당, 야당, 관료, 대학 교수, 학원, 학생, 선생님, 그리고 또 학생, 학부모 모두 모여가지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르는 건데 예. 지금 현재 방식은 대통령이 권한을 안 내려놓고 있는 방식이어서 맞습니다. 네. 그거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5년마다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님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아버지 학부모로서의 후보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 예. 후보님도 교육에 대한 고민이 따님 대학을 보낼 때 좀 고민이 있으셨어요?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예, 예. 자기가 어떤 학과를 택했으면 좋겠는지. 아무래도 부모님 의견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학과를 가면 무슨 학과든 괜찮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뒤에 그 대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라는 예.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선택을 하면 책임이 따르니까요. 예. 혹시 따님에게 가장 자주 들려주셨던 말은 뭐가 있을까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음. 그런 말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거 돌아보고 후회하고 시간 쓰기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최선인지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줬었죠. 그 말씀대로 안설희 박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촉망받는 화학도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안설희 박사가 속한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성과가 뉴욕타임스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자랑을 안 하셨더라고요. 주변 그래서 분들한테. 주위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저 같았으면 많이 자랑하고 싶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주위에서 제가 혼났던 이유가 예, 예. 아니 어떻게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신문 보고 알게 하느냐고 섭섭하다.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냐. 그러는데 아니 그게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노력해서 만든 성과거든요. 예. 그래서 자랑을 안 했을 따름입니다. 어떤 아버지인 것 같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한없이 사랑을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죠. 많은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으시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가 마침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늦은 나이에 워튼스쿨 MBA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우리나라에서 40살까지 그 의사를 하다가 로스쿨을 가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법대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공부하는 거예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 가족 모두 미국 같으면은 동네마다 조그만 도서관이 있거든요. 저녁 먹고 세 사람 다 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 왔어요. 아마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입시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교육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대학교 중퇴한 다음에 애플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 다녀보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중퇴해서 집어치웠대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그냥 대학 캠퍼스 어슬렁거리면서 자기한테 흥미가 있는 그런 과목만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그 중에 들은 과목 중에 하나가 그 글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고딕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체가 있는데 그거를 들었대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들었겠습니까? 그냥 흥미가 있어서 들었고 나중에 자기가 그걸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도 없었대요. 근데 나중에 애플사를 창업하고 매킨토시라는 이제 본격적인 컴퓨터를 개발을 했을 때 그때 옛날에 배웠던 그게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폰트를 쓸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점 같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끄는 어떤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고 회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게 점이 아니었다.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했던 거라고 해요.
영어로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실패도 있죠, 물론. 근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결정을 할 때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면 결국은 나중에 뒤돌아보면 자기 인생은 다 연결되어 있을 거다. 그게 그분의 말이었고, 그리고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정치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옛날에 제가 했었던 의사로서의 경험, IT 전문가, 경영자, 그리고 대학 교수가 지금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책 만드는데 써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그게 다 연결되는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믿으면서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후보님의 말씀이 대선을 앞두고 교육 공약에 관심을 갖는 많은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